네, 정부가 동해상에서 납부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치적 논란은 배제한 채 선상 살인 사건이 벌어진 그날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스터리가요. 왜 선상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살인 행각을 했냐거든요. 네. 이유가 뭐라고 진술을 했습니까? 이들은 일단 조사에서 선장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선원 19명을 태운 이 오징어 배는요, 지난 8월에 출항했습니다.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항을 했는데 2달 넘게 러시아와 북한 바다를 돌면서 조업을 했었죠. 2달 넘게 조업이 이어지는 동안 선장의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한 선원 3명이 우리 선장을 죽이자고 공모한 겁니다. 선장을 살해한 후에는 다른 선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판단을 했고 나머지 15명의 선원들도 잇따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더 남습니다. 어떻게 3명이 16명, 나머지 선원들을 몽땅 살해했냐는 건데요. 좀 그 당시로 거슬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네. 이때가 선원들이 대부분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건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장을 살해하자고 3명이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한 선원 중에 한 명이 네. 뱃머리 쪽에 있는 선원 한 명을 둔기로 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거죠. 선장만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그 뒤로 미에 있는 선원을 또 둔기로 살해해서 네. 이제 바다에 빠뜨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타실에 있던 선장에게 갑니다. 선장은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3명이서 격투 끝에 이제 선장을 살해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나머지 선원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인들이 위험에 가만히 빠지겠죠. 있을 수 있죠. 잠들어 있을 시간이니까 네. 선원들을 한두 명씩 불러내서 그렇게 해서 살해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3명이 13명 나머지도 다 살해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 어떻게 살해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 네. 이제 그 진술이라든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3명이서 지금 그 살해했지 않습니까? 선장 먼저 살해한 다음에 밤이죠. 아무도 몰랐는데 아마 나머지 선원들은 그 취침실에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오징어 배가 상당히 뱄습니다. 조명을 크게 켜야 돼요. 근데 조 많을 때는 켜질 않겠죠. 자, 그런데 근무계단 달해가지고 2명씩 불러냈어요. 나올 때마다 선과 선미에서 족족 살인을 한 다음에 네. 바다에 빠뜨리고 네. 흔적이 남은 혈흔 같은 경우는 또 물로 치우고 네. 계속 불러내니까 그 당시에 그 나올 때 사람들이 전체 깨어난 게 아니고 2명씩만 불러냈기 때문에 나머지 선원들은 잠자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16명이고 15명이고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왜냐하면은 나간 사람들이 교대할 때 시끄러울 경우에는 소리 안 났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건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엔진 소리가 좀 크니까 네. 그 살해할 당시에 그 소리라든지 비명 소리를 못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불러내서 살해는 가능은 한데 네. 좀 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팀장님이 그동안 수사를 오랫동안 좀 해오셨으니까 더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사실 한두 명은 그렇다고 치는데 13명, 16명 과연 가능할까 사실 의문점이 남긴 하거든요. 뭐 사건은 뭐 여러 가지 네. 특이하니까 좀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적은 사람이 많은 쪽을 살해한다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살해하신 그 피의자들이 네. 뭐 총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쵸, 둔기만 둔기만 때 있었죠. 그거 가지고 사실은 자기보다 인원이 많은 상대방을 제압하기 힘든데 네. 아무튼 지금 조사 결과가 합동신문을 했으니까 네. 아시잖아요. 경찰이든지 국정원, 보안사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니까 증거는 있느냐? 증거는 없습니다. 왜? 사체는 전부 다 바닷속에 빠졌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고 네. 또 아마 그 위에 그 살해 장소에도 물로 씻었기 때문에 아마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술에 의해서만 발표가 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 흉기나 둔기 등도 모두 바다에 그렇죠. 버려서 그렇죠. 증거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는 없겠네요. 확보가 안 되니까 네. 진술에 의해서만 그 범행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일단 선장에게 가혹행위를 당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선장만 살해하면 되지 왜 나머지 선원까지 이렇게 다 살해를 했을까 이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가혹행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대두가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이 그 오징어를 낙지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우리하고 용어가 좀 다르다 그러는데 적어도 이제 그 이 외화벌이를 몇 번 하게 되면 1년 먹을 그 식량을 갖다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선원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이 조업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톤당 한 12,500위안 중국 돈으로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넘기면 그게 바로 4만 위안으로 뛴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 항해를 하게 되면 한국 돈으로 20에서 30만 원, 그리고 미국 돈으로 한 200달러 정도를 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벌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 업 쪽에서는 지금 사실 그 이 연안 조업권 같은 거를 중국에 다 줬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런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요구를 하니까 아마 이 선장의 입장에서는 뭐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선장의 입장에서는 좀 더 8월 15일 날 출항을 하고 난 이후에 2달 넘도록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식량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위에서도 어떻게 업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양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압박이 심하다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 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수는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다시 또 뭐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또 왔다 가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열 몇 명을 살해하고 다시 갔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모로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렇게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사이 갈등 끝에 이렇게 살해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까? 많지는 않죠. 네. 특이한 경우는 있는데 그 전례를 보게 되면은 그 1996년 8월 2일 새벽에 남태평양 바다를 달리는 베스캄하고 15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났어요. 네. 선상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그 배는 온두라스 국적의 참치잡이 원양 어성인데 그 당시에 그 24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선장 포함해서 그중에 한국인이 8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국적이 9명이 있었고 조선족 7명이 있었는데 조선족 7명이 흉기를 사용해가지고 그중에 11명을 살해한 건데요. 네. 조타실이 불러가지고 아마 이제 그 하나씩 뭐 불렀던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살해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배는 알다시피 원양어선인 배동간이 선장의 명령이 최고입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선원들을 어떻게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징계를 먹여서 총으로 살해했을 정도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아마 압박이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조선족한테. 그러니까는 그 배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조선족 7명이 살해를 했는데 아마 그 흉기는 뭐 그 안에 있던 뭐 도끼라든지 몽둥이 이런 걸 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특별하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크게 반란이 나게 되면은 여러 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선상에서는 왜 단속할 수가 없다. 알 수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배 안에 산 사람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고 치게 되면은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범행을 저지른 게 3명의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2명만 도망친 건데 사실 오징어 잡이배가 굉장히 느리다면서요. 네. 근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3명은 처음부터 남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명은 이제 이거 우리가 어쨌건 이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까 어떻게든 당국의 눈을 피해서 자강도에 도망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아니 나는 죽어도 고향을 못 떠난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들이 거기 나가서 배 내려서 오징어를 팔아서 북한에서 팔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소위 말하는 도피 자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려서 오징어를 팔려고 하자마자 그 중에 한 명,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바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2명 자강도로 도망가서 조용히 살려고 했었던 이 2명이 북한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하를 한 건데 지금 사실 가장 의문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징어배가 굉장히 느린데 북한군이 어떻게 저 오징어배를 저렇게 납하지도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해군이 납포를 결국에 한 거군요. 네, 결국 우리 네. 해군이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갔다가 이제 한 명이 잡히고요. 이 2명 선원은 다시 그 배를 타고 남하를 합니다. 우리 NLL까지 지점까지 도망을 치는 건데요. 이때 우리 해군이 한번 경고 사격을 합니다. 돌아가라 경고 사격을 한 거죠. 하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는 듯 싶더니 다시 남하를 합니다. 결국 우리 해군 특전요원의
납포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군에 잡힌 북한 주민 2명.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증거가 없단 말이죠. 지금 숨진 사람들도 모두 바다에 빠뜨렸고 흉기도 다 버렸고 그런데 이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자백을 했어요. 왜 굳이 자백을 했을까? 대한민국에 이제 오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북한 측에서 이 오징어 배를 추적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무전을 주고받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무전 내용을 감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배가 그 어떤 범죄와 연관이 있는 그런 배다라고 이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살해하고 지금 도주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범죄 도구를 전부 다 물에다가 버린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현재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연관돼서 보내느냐, 여기 잔류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우리 정부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오징어뼈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북한으로 송환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2명의 선원이 이제 귀순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북송한 게 맞느냐 이걸 두고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순에서 밝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국내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거기 구조에 보게 되면은 그 보호 요청하는 사람들이 항공기를 납치했거나 마약이라든지 테러 그리고 살인, 중대한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보호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2명이 일반적인 어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네. 살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담이 가는 거죠. 정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5일날 아마 북측에 연락한 것 같아요. 인도하겠다. 그랬더니 북측에서도 예의적으로 빨리 다음날 바로 채용하겠다. 그러면은 그 2명은 북한에 가게 되면 처벌을 받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적보다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송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봤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데요. 특히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정부가 닷새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점에 더 기름을 붓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